안녕하세요. 계속 보면 부자 되는 희망복덕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여러분 분당 아시죠? 예, 분당에 파라곤 아파트가 나왔는데요. 50평대가 나왔습니다. 물건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금액도 적당한데 저하고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저희 이제 비 오는 날 좀 운전하고 가서 영상이 약간 어두운데요. 그거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분당에 있는 파라곤 아파트예요. 근데 50평대 사실 뭐 잘 안 나오죠. 요즘 조금 안 좋아진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매 물건이 좀 많아서 요것도 나오는 건데 사실은 경매에 좀 잘 안 나오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근데 오늘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지은 거잖아요. 사용 승인 그때 났으니까. 동양 파라곤 그러면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런 아파트만 또 다 사시더라고. 동양 거만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 예. 자, 여기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뭐 분당은 말 안 해도 아시죠? 예. 강남 이상 거리 깨끗하고 정리정돈 잘 돼 있고 사시는 분들도 또 다 점잖으시고 예. 사건 사고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주변에 전부 아파트 아니면 뭐 오피스텔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자, 여긴데요. 제가 여기 처음에 갔을 때 외국에 있는 무슨 대학교를 들어가는 것 같은 아니면 외국에 있는 무슨 성을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여기 이렇게 웅장하잖아요. 위가 그렇죠? 이렇게 웅장하게 돼 있어가지고 또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이러고 들어가잖아요. 예. 요 하나에 하나씩 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여기도 있고 저 뒤에도 있고 그렇죠. 네, 이렇게 축축축 깨끗하고 뭐 경비도 안에 이렇게 보안 장치도 철저하고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주변에 뭐 순회역이나 뭐 그쵸? SRT 그런 게 잘 돼 있어서 지방으로 다니는 분들도 되게 편합니다. 여기는 가게들도 이렇게 예쁜 가게들도 있고 1층에 약간 외국 온 것 같기도 해요. 내부에 딱 들어가면 여기 네 안에까지 못 들어갔고요. 여기서까지만 찍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네에 가서 꼭 내가 살 집인지 살만한 동네인지 보셔야 돼요. 입찰 들어가실 분들은. 자, 이 아파트가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인데요. 요 분당도 성남 못지않게 막 퇴근 시간 되면 이렇게 복잡합니다. 네. 바로 요 아파트입니다. 위성으로 한번 봤는데요. 여기 뭐 그쵸? 여기 우리가 오늘 물건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파라곤 아파트고 그다음에 분당 현대 아이파크 뭐 2단지, 3단지 다 있죠. 그다음에 뭐 고등학교, 파빌리온 뭐 요런 데는 전부 다 요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오피스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초등학교, 파크뷰 아파트, 로얄 팰리스 뭐 여기가 순회역 있는 데죠. 하나로 순회역 지점. 백현 중학교 중학교 마당 넓네요. 그죠? 성당도 있고 뭐 이렇게 많습니다. 아무튼 높은 여기가 좀 고층 아파트거든요. 높은 데서 보면 굉장히 이런 아름다운 전경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차장도 층고 적당하고 예. 아주 안전 이것도 잘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출입문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급지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느낌이 그냥 고급지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직접 가보셔도. 저도 그렇고. 오늘의 사건이 2023-63-753번인데요. 최초 감정가는 18억 6천이었고요. 경기도는 30%씩 저감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30% 저감돼서 13억대입니다. 근데 평수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조금만 벗어나면 여기 분당구 또 굉장히 살기가 좋은데 금액이 뭐 비교가 안 되죠. 요게 전용으로 44.28평이에요. 그럼 50평대 아파트거든요. 그리고 대지권도 14.61평으로 대지도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럼 뭐요? 이 동과 동 사이에 거리가 굉장히 넓다. 그래서 쾌적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 그 18억 6천에서 30% 저감된 금액은 5월 3일 날 입찰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고전에 여유 있으니까 아직 시간 여유 있으니까 한번 가보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대지 면적은 14.61평 꽤 넓죠. 그다음에 건물 면적은 44.28평인데 2004년에 보존 등기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한 20년 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20년. 요 물건은 고층이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164제곱미터의 물건이구나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총 17층까지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쭉 돼 아까 보시다시피 문 통과잖아요. 다 일자로 돼서 전부 다 남향으로 집이 난 거예요. 그중에 2호 라인 집 나왔습니다. 내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딱 정남향 거실에 현관은 정동향이죠. 그죠? 동향 쪽에 현관이 있고 남향 쪽에 거실이 있다. 그래서 아, 남향집이구나. 우리가 얘기하면 남향집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방은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이 방을 이렇게 안방을 이렇게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죠? 드레스룸에. 방을 이렇게 통해서 들어가는 이런 구조도 있는데 보통 이 방을 여기랑 이렇게 트고 그냥 쓰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를. 이 방을 이제 이렇게 그냥 터버려. 그리고 크게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안방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이제 아기 있는 젊은 부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기랑 이렇게 재우니까 바로 옆이니까 소리가 다 바로바로 들리겠죠. 이렇게 먼 방 안 보내고. 어쨌든 이런 구조로 방이 4개가 있는 데입니다. 아니면 요 안에는 또 무슨 서재로 쓰든가 뭐 이렇게 해도 하세요. 요 안을 침실로 쓰고 여기를 서재로 쓰든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그리고 욕실 2개 있고 거실, 주방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위치인데요. 여기 탄천이라고 하죠. 탄천. 그리고 신분당 정자역이 있고요. 신분당선 정자역이 있고요. 여기에 초중고 다 있습니다. 뭐 많죠. 그죠?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고등학교, 초등학교, 순회역. 이 순회역도 멀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SRT도 있고 전철도 다 있고 또 여기 롯데백화점도 있잖아요. 순회역 있는데. 그래서 환경은 되게 좋습니다. 뭐 장보기도 좋고 편하고 길도 잘 닦여 있고. 현재 여기 파라곤 아파트가 매매된 실거래가를 보면요. 2022년에는 18억 5천이었어요. 11층이. 그다음에 11층은 거의 18억 5천을 유지하네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7층, 8층 같은 경우에는 16억 5천. 한 2천 차이가 나는 거죠. 맨 같은 해예요. 그런데 2023년으로 와 보면 10층이 17억 4천. 좀 내려갔어요. 네, 이때 왜냐면 코로나 요거 지나면서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되면서 아파트가 좀 내려갈 때죠. 그래서 17억 4천에 1억 정도 쌓아진 거래죠. 그다음에 이제 16층 같은 경우 보면 17억 2천. 거의 17억대로 갔죠. 그죠? 그다음에 9월 달에 보면 다시 18억 천을 7층인데 7층이 18억 천을 받았다. 이거는 같은 7층으로 봐서는 22년도하고 1억 정도 올랐다. 1, 2억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2013년 11월, 작년 11월이죠. 이때 8층이 16억 9천, 17억 정도에 나갔죠. 그 다음에 24년 1월, 올해 1월에는 17억 7천 5백, 5층입니다. 저층. 그럼 고층하고는 한 2, 3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월 달에 13층이 17억 8천. 그 다음에 11층이 17억 이렇게 나갔죠. 이제 17억대로 진입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17억대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좀 금액이 비싸거나 싸거나 이런 거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안에 내부를 좀 손을 받거나 아니면은 20년 됐으니까 이제 그죠? 20년 됐잖아요. 20년 됐으니까 손을 좀 받거나 리모델링을 했으면 좀 금액은 올라가고 리모델링을 안 하고 파는 상태면 좀 금액은 조금 저렴하게 팔렸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재 최저 입찰가가 13억대예요. 그러면은 뭐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아, 요번에 들어가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몇 억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시세 이런 거 금매 나온 물건들 보시고 금매가 아무리 싸게 나와도 1억 이상 싸게 나오진 않습니다. 임차인 보면은요. 그냥 주인이 살아요. 이 집을 소유하신 분이 살고 있고 체납액은 이런 건 이제 다시 알아봐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건. 자, 등기부 현황 보면 2018년 근저당권 1호 말소가 됐어요. 2018년 근저당권에서 청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밑에 전부 말소다. 내가 인수할 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입세대 확인서를 봐도 주인 세대가 살고 있죠. 네. 요즘 문의 오시는 분들 중에 경매를 전혀 안 해보신 분,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거 경매는 반값에 사야 된다 그러던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금매 나오는 게 보통 5천에서 1억 정도가 싸다 그러면 정말 그게 급금매에 해당이 되고요. 경매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20% 저감되고 한 번 떨어질 때, 그다음에 그 외 지역은 대도시가 아닌 외 지역은 30%씩 한 차시마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30%다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전체 금액에. 그리고 이제 집이 아무리 뭐 좀 이따 금액이 하락이 된다고 해서 보니까 이번에 비싸지 않나요? 뭐 60%대까지 떨어져야 사지 않나요?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꼭 가서 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그래도 한 번 떨어졌으니까 요 금액에서 어느 정도 적당 금액을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투자하실 분들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죠. 투자하실 분들은 그래도 좀 남아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뭐 금액을 적절하게 써보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으셔야 된다. 금액을 얼마 써야 될지는 조금 더 자세히 조사를 더 해봐야 되기 때문에 다짜고짜 얼마 쓰면 돼요? 이러고 물어보시는 분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조사를 하지 않고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금액을 잡아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뭐 한번 가보시고 낙찰을 받으실 분은 그 해당 일자에 가셔서 요 아파트에 입찰에 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희망부터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